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어문 또는 뭐 조건문 아니면 뭐 선택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는 제어문이라고 칭할게요. 지금까지 모든 코드는 그 위에서 아래로 하나하나 이렇게 실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 제어문을 알게 되면 그 특정 코드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실행 여부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한번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입부문 요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면 입부문은 주어진 조건을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코드를 실행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딱 요것만 보면 뭐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제가 삼국지 게임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 삼국지 게임에서는 그 장수를 등용하기 위해선 그 매력 수치가 높아야 돼요. 매력 수치가 일정 수치 이상이어야지만 장수가 등용할 수 있고 아니면 장수를 등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과 선택에 따라 게임의 진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if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if문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 if문은 평가한 조건이 참 true 참이면 if문 아래에 중괄호로 묶인 영역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건이 거짓 false 거짓이면 if 문 이 블록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이 블록은 똑같이 중괄호 그러니까 if 문의 조건이 참이면 그 안에 있는 중괄호에 있는 묶인 영역을 실행하고요. 반대로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그 중괄호문을 무시하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사실 이것도 말로 이렇게 쓰니까 엄청 어렵거든요. 요거를 좀 어려우니까 예시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어떡할까 아까 삼국지 게임을 말씀드렸으니까 삼국지로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그 특정 장수를 등용하기 위해서 그 매력이 필요한데 그 매력 그 수치 조건이 한 80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트 매력이니까 참 조건이 80이니까 90으로 하고 이제 이 부문이 나옵니다. 참 하고 80 이상 장수 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 더. 하는 장수 등용에 실패하였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시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도 뭔 말인지는 모르겠으니까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유니티를 여시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아무거나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방금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플레이. 이렇게 메시지가 떴죠?
장수 등용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요 메시지가 뜬 거를 한번 코드상으로 들어가서 다시 보죠. 지금 볼까요? 지금 디버그 로그 장수 등용에 성공하였습니다. 요게 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떴어요. 왜냐? 지금 요 if문 때문이에요. 다시 if문은 평가한 조건이 참이면 if문 아래에 중괄호로 묶인 영역을 실행합니다. 지금 int 참이 90, 매력이 90이니까 if문의 조건 매력이 80 이상일 때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 주세요. 그래서 요 조건에 부합하니까 요 디버그 로그 장수 등용에 성공하였습니다 라는 로그가 뜬 거고요. 그럼 요 밑에 있는 거는 조건이 매력이 80보다 같거나 작을 때 요 조건이 맞으면 참이면 요 디버그 로그 장수 등용에 실패하였습니다를 해주세요 라고 저희가 지금 코드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요 참 매력이 90이니까 80보다 크니까 이 조건은 펄스잖아요. 거짓이니까 반대로 조건이 거짓이면 if문 중괄호 블럭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요 조건은 거짓이라서 요거는 무시하고 넘어간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와서 요거는 지금 짚고 넘어갈게요. 그 비교 연산자라고 있어요. 지금 요런 표시, 요런 표시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마 배울 거예요. 왼쪽이 크다. 그렇죠? 요거 또 그 프로그래밍상, 그러니까 지금 요 if문에서 조건을 확인할 때 어느 쪽이 크다, 어느 쪽이 작다,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비교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좀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A가 B보다 작다 요 뜻이겠죠. 그죠? 풀어쓰자면 A 값이 B보다 작으면 참, 요런 뜻이겠죠. 요게 조건에 들어가면 A가 B보다 작다 라는 뜻이잖아요. A가 B보다 작으면 참이라는 뜻인 거예요. 너무 쉬운 내용을 제가 풀어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시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A 값이 B 값 이하이면 참. 요 표시는 따로 배우신 적이 없으면 모르실 거예요. 요거는 크다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A가 B보다 작다는 표시잖아요. 작다는 표시, 여기 는 표시가 있죠. 요 표시는 원래 같다는 표시잖아요. 그 프로그래밍 상에서 의미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요 비교 연산자에서의 요 표시는 A가 B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되죠. 작거나 같다. 이게 조건이니까 이거를 풀어서 말하면 A 값이 B 값 이하면 참. 그쵸? 작거나 같다니까. 이게 너무 쉬워도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적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A가 이거는 B보다 크다. 그쵸? 이렇게 돼 있으니까 A가 B보다 크다는 거죠. 이게 조건으로 들어가면 A 값이 B 값보다 크면 참 이겠죠? 요거 지금 했던 거. A가 B보다 크다. 크면 참이라서 여기가 실행된 거죠. 그리고 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B보다 크거나 같다. A 값이 B 값 이상이면 참 크거나 같다니까 이상이겠죠. 아까 요거는 작거나 같다니까 이하일 테고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말로 풀어서 하면은 뭐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딱 보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왜 이 쉬운 것들을 여태까지 이렇게 적었냐? 지금 요것들 때문이에요. 요 내용은 프로그래밍상으로만 나오는 기호이기 때문에 요 뜻, 요거는 A가 B와 같다. 풀어쓰자면 A 값이 B 값과 같으면 참. 원래 수학에서는 같다는 표시가 요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그 프로그래밍 상으로는 요 표시는 뭘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어라. 그 변수 시간에 배웠죠. 요 의미이기 때문에 조건문에서 이렇게 조건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쓰는 순간 요 오른쪽에 있는 B의 값을 A에 넣어주라는 뜻이잖아요. 프로그래밍 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극요를 쓸 수가 없고 이렇게 는 요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다르죠. 왜 이렇게 쉬운 거를 적었냐 보면 이렇게 다른 게 있어서 한 번에 알려드리려고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A는 같지 않다. B A가 B와 다르다. A 값이 B 값과 다르면 참. 요 느낌표 표시는 그 프로그래밍 상에서 부정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원래 지금 이렇게 땡땡 두 개, 넣는 두 개 표시는 같다잖아요. 같다의 부정. 그래서 같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느낌표 자체가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그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와 다르다. A 값이 B 값과 다르면 참. 지금 보시면은 나머지 거, 뭐 요거 4개는 쉬운데 요거랑 요거는 처음 보실 수 있죠. 요거 2개만 주의하시면 돼요. 저도 가끔 하는 실수가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실수할 때가 저도 가끔씩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씩 하나를 빼먹는 실수죠. 뭐 물론 이제 실수를 하면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게 실수했다고 뜨니까 문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실수할 수는 있어요. 아무튼 지금 이게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내용이 한 번만 보면은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위에 4개의 내용은 딱 한 번 보시면 이해가 되고 이 2개의 개념도 생소하지만 뭐 기호가 크게 어렵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갑자기 비교 연산자를 하게 됐냐면 요 if문은 그 주어진 조건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요 조건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크다 작다 그거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요 내용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연산자도 지금 말씀드리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if문은 if문은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게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하고 싶으면 이런 것도 문법적으로 있겠죠. 왜 참일 때만 실행해야 돼? 거짓일 때도 실행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당연히 그럴 때가 있을 테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if else 문입니다. 요거는 정의를 하자면 if 문 블록 끝에 그 else 문을 덧붙여서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할 처리를 넣는 것, 넣는 문법, 뭐 요 정도? 넣는 는 요것도 이렇게 그 말로 보면 이게 항상 그 프로그래밍적인 용어들은 한글로 해석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한번 예시로 한번 해보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죠? 요거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참을 매력을 50으로 바꾸고 어떡할까? 요거를 뺀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if 문 블록 끝에 else 문을 덧붙이려 했잖아요. else 문을 이렇게 일단 덧붙여 보죠. else 문을 덧붙이고 그 다음에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할 처리를 넣는 문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조건이 참이면은 여기가 실행되겠죠. if 문에 요 조건이 맞으면 true면 이게 실행될 테고 만약에 맞지 않으면 이게 실행된다는 말이에요. else 문에 있는.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볼까요? debug.log 하고 장수 등용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번 컨트롤 S로 저장해 보시고요. 다시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니티로 넘어가서 아까 여기 그 게임 오브젝트에 스크립트가 들어 있으니까 그냥 실행하면 되겠죠. 실행. 재생하면 이번엔 장수 등용에 실패하였습니다만 뜨죠. 다시 가서 보죠. 이번에는 참 수치를 매력 수치를 50으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여기 if 문이 요 참이 80이면 매력이 80이면 80 이상이면 요 로그를 실행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매력이 지금 50이니까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은 실행을 건너뛴 거예요. 여기 조건이 true가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고 그러면은 거짓일 때 실행 조건 else 문으로 가서 else 문에 있는 요거를 요 메시지를 띄운 겁니다. 어떠세요? 크게 어렵진 않죠? 지금 요 if else 문에서 주의해야 될 건 이 else 문은 if 문하고 세트다. 이렇게 if 문 끝에 else 문이 들어와서 거짓일 경우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 처리를 넣는 거기 때문에 얘만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문법이 더 있어요. 이번엔 else if 문이라고 있어요. if else 문하고 else if 문하고 뭔 차이냐? else 문은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else if 문은 else 문에 조건을 넣어서 실행하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나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요거를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시죠. 지금 요 참 매력 수치를 90으로 한번 바꿔보고요. 요거를 95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대성공하였습니다. 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고 여기에서 else if문으로 여기는 조건을 80으로 하고 둘이 달라야 되니까 내용이 하고 만약에 그때도 안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코드를 수정해 보시겠어요? 일단 else if가 들어갔죠. 일단 뭔진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그리고 유니티로 넘어가셔서 기존 로고는 지우고 실행. 장수 동용에 성공하였습니다가 뜹니다. 장수 동용에 성공하였습니다가 왜 뜰까요? 다시 가서 보면 일단 지금 요 참 매력 수치가 90이죠. 여기 if문의 조건 요 매력 수치가 95보다 크면 이건 거짓이니까 여기는 이제 건너뛰었죠. 그 다음에 else 이게 참 조건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else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else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else if문으로 해서 여기 조건이 또 붙었죠. 그래서 이 else if문의 조건은 요 참 수치 매력 수치가 80 이상일 때 요 문을 실행해 주세요. 보면은 지금 저희가 90으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여기는 조건이 80 이상이니까 조건이 맞네요. 그래서 디버그 로그 장수 동영에 성공하였습니다. 요 메시지가 뜬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요 마지막 else는 실행이 안 된 거죠. 여기서 실행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 동영에 성공하였습니다. 딱 요 메시지만 뜨게 된 겁니다. 조금 설명이 빠를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요 if문 처음 if문은 요 매력 수치가 95 이상이면 실행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설정한 매력 수치는 90이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되기 위해선 매력 수치가 80 이상이면 실행해 주세요 라는 조건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매력 수치는 90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말을 하자면 이 조건문이 실행하기 위해선 요 제어문이 실행하기 위해선 요 매력 수치가 95보다는 작고 80보다는 커야지만 얘가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만약에 이 조건 둘 다 만족하지 못했으면 뭐 예를 들어 얘가 70이면 둘 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인 이 else문이 실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요 두 조건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요 else if문에서 딱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실행하고 얘는 패스하고 넘어간 겁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if문은 그래도 입문자들 입장에서도 배우는 문법 중에서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 입문했을 때 if문으로 많이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부할 게 더 있는데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라고 있어요. 오늘 좀 뭔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죠? 지금 제어문이라고 해서 if문 배웠고 또 if else문 배웠고 마지막으로 else if문도 배웠죠. 그리고 이 조건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 연산자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배워야 돼요. 뭐냐면 요번엔 논리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if문에선 요 조건이 한 가지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뭐 두 가지 이상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쓰기 위해서 나온 게 논리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그냥 예를 들어 보자면 조건이 뭐 A가 10보다 크면서 B가 뭐 20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조건.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일부러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else if문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 지금 요거는 그 변수가 한 개일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A나 B, A, B 이렇게 들어가니까 변수가 두 개라서 이렇게 요걸로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논리연산자라는 겁니다. 다시 이론 A, B, A 그리고 B. 요 표시는 뭐냐면요. 키보드에 7번, Shift 7번 누르시면 돼요. Shift 7번. Shift 7번. 요거의 뜻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뭐냐? 조건 A와 조건 B가 모두 참이어야 결과가 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기 때문에 A도 참이고 B도 참이어야지만 그 조건 자체가 참이어서 그 if문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고 또 뭐 영어로는 뭐 and 뭐 요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 B, A 또는이니까 B. 조건 A와 조건 B 중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 먼저 이 표시는 보통 그 키보드 엔터키 위에 이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 표시를 누르시는데 쉬프트를 하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돼요. 이 표시로 바뀌어요. 그 키보드에 따라서는 요 자판 글자 자체가 없는 키보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핑이 안 쳐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나오기는 할 텐데 키보드 그 자판 내에서 보여지는 그 기호가 여기 없는 키보드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표시는 뭐냐? 또는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A, B가 있는데 A가 참이거나 B가 참이면 그러면은 그 조건은 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으로 본다. 이 얘기죠. 마지막으로 A. 이건 뭐냐? A가 아니다. A가 거짓이면 결과는 참. A가 참이면 결과는 거짓.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비교 연산자 할 때도 이게 그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지 않다 해서 부정의 의미가 쓰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의 의미가 쓰입니다.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나 이런. 그래서 요건 조금 헷갈려요. 이렇게만 보면 헷갈리고 나중에 게임을 직접 만들 때나 그럴 때 해야 그
그제서야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다는 거. 하지만 이론상으로 봤을 땐 A가 거짓이면 결과가 참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A가 참이면 결과가 거짓. 아 그냥 요렇구나 라고 요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하고 넘어가시고 먼저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숙지를 해주세요. 물론 요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기는 합니다. 우선 지금 이제 요 논리연산자까지 했죠. 아 오늘 좀 많은 거를 하는데 한번 다시 좀 수정을 해보죠. 이번엔 조금 많이 바꿔보죠. 다시 한번 삼국지 게임을 예로 들어볼게요. 삼국지 게임에서 그 병사들을 징병할 때는 통솔 수치와 무력 수치가 높을수록 좋아요. 물론 이제 게임마다 그 버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시리즈마다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요. 또 이제 그 내정은 뭐 정치 수치가 높거나 지력 수치가 높아야지 좋아요. 한번 제가 코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저와 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인트 무력 힘 포스 또 뭐 해볼까? 인트 통솔력 리더십 90 80 이제 한번 if문을 만들어 보죠. if 그 논리연산자를 써볼게요. 보스가 70 이상이고 이번엔 논리연산자 그리고 리더십이 이것도 얼마 할까? 70 이상. 병사 징병에 성공하였습니다. 땡. 아이고. debug.log 이 코드는 보면 지금 포스라는 변수가 80을 갖고 있고 리더십이라는 변수가 80을 숫자를 갖고 있죠. 인트형으로 해서. 근데 조건을 제가 포스가 70 이상이고 리더십이 70 이상일 때 요거를 실행해 주세요. 요 표시가 그리고 AND라는 표시였기 때문에 이 결과가 참이고 이 결과가 참일 때 두 조건이 참일 때 요거를 실행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론상으로 봤을 땐 여기가 실행이 돼야겠죠. 저희가 유니티에 가서 재생을 하면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만들어 보죠. 힌트 그러니까 지능 인텔리전스 한 50 정도로 힌트 정치력 폴리틱 한 70 이 정도. if 이번엔 논리연산자 또는을 써볼게요. 인텔리전스가 조건을 뭘로 할까? 65 이상이고 또는 폴리틱 아니 65 일 때 debug.log 예정 관리를 성공하였습니다. 이 코드를 보죠. 지금 보면 제가 지능이라고 인텔리전스를 50으로 잡았고요. 폴리틱 정치력을 70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어떻게 정했냐? 인텔리전스 지능이 65 이상 이거나 또는 정치력 폴리틱이 65 이상이면 이 부분을 실행해 주세요 라고 조건을 if문을 만들었죠. 지금 보면 지력이 인텔리전스가 50 폴리틱이 70 정치력이 70 근데 조건이 65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은 만족하지 못해요. 50이고 이건 65니까 이 조건은 펄스 거짓이죠. 근데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이 폴리틱이 지금 갖고 있는 변수가 70인데
65 이상이면 참이라고 돼 있어요. 둘 중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이 결과는 참이 됩니다.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나와야겠죠. 천천히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고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 다시 유니티로 넘어가서 기존에 있는 건 지우고 다시 플레이로 재생 하면 이렇게 두 개 다 로그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뜬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아니다 요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게임 만들 때나 게임 그 제작 실습 때 그럴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요 느낌표는 부정의 의미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오늘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럼 많은 거를 했죠. 지금 오늘 배운 게 if문, 그리고 if else문, 그리고 else if문 배웠고, 이런 그 제어문, 조건문, 요 if문을 쓰기 위해서 그 조건을 비교해야 되니까 비교 연산자 배웠고요. 그리고 그 비교해야 될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면 그 여러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논리 연산자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참 많은 것을 배우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그 뭐 심화 과정에 있던 그런 다른 내용들보단 훨씬 쉬우실 거예요. 요 제어문, if문은 가장 쉬운 문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떤 수치를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듯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안 하셔도 되니까 계속 이렇게 if문으로 테스트를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삼국지 게임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게임에 if문이 안 들어가는 게임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 많이 하셔서 꼭 본인의 것으로 그 숙달하시길, 그리고 나중에 써먹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